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께서는 과거 선관위의 과오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봐달라는 취지로 하셨는데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요. 완벽한 선거사무관리가 원래 업무보고입니다. 선관위 사무가 완벽하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총장님, 어떻게 이런 완벽한 단어를 함부로 쓰십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셔야죠.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잘하겠다. 제가 그거 믿겠습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털고 가야 됩니다. 지금 총장께서 지금 이게 선관위 앞으로 탄핵 심판 증거대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5% 했으니 95% 다 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법원에 요청이 있을 경우 하겠다. 이렇게 사족을 다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미래로 가려면 털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취지는 두 가지 기관만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냥 선관위 자체가 할 수 있어요. 하겠다고. 아니, 제가 검토한 부분은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채용비리 때 감사를 안 받으려고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부터 전부 다 우리 헌법기관이니까 감사 못해. 근데 채용비리 우수수수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안감사 우리 헌법기관이니까 절대 못해.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왜 헌법기관을 건드려? 그랬는데 보안감사 총장님 오셔서 해보니까 25점 나왔잖아요. 보안감사 하고 나서 50점에서 70점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앙 서버 보자는데 우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 또 지금 숨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요. 임의적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 제가 여쭐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즉 독일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통계청의 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도 선거관리 공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채용비리에다가 보안에는 막 뚫리고 25점 받고 지금은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을 내세우고 법적 절차를 내세우는 게 국민이 얼마나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데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개헌을 해서 선관위를 헌법기관 아닌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총장님. 지금 다른 나라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지금 선거 과정이 투명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거 사후 검증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 탄핵 심판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3,500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254개 시군구 선관위로 배송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행 사전투표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입법적인 부분이고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공정하게 사전투표의 투표값 자체가 진보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셔서 제도 개선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국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설득하십시오. 여당은 할 자세가 돼 있으니까 야당을 설득하십시오. 지난번에 야당의 어떤 의원이 총장님께 뭘 얘기를 하니까 네. 법안까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다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후 검증 제도뿐만 아니라 사전에 사전 실시간 참관 제도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 절차 방법도 저희가 그런 연구 것을 영역을 통해서 고수하십시오. 저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님 질의하셨을 때 본투표는 그러면 그렇게 검증하는데 사전투표는 어떻게 하냐 할 때 총장님 설명을 알아듣는 국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것부터 선관위가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불신이 해소되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부분은 저희도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지만, 선관위가 하는 여론조사의 값보다 국회도 입법조사처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 이 바라보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네.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 시간을 제가 뺏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다 보니까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발언할 기회를 네.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부실선거,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우리 행안위와 또 국가기관에 의해서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거리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이런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부실선거 관련 이 내용이 광장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거의 이 선전이 그야말로 사회 혼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나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지금 상황 미칠 영향,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우리 내에서 토론하고 또 검증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 총장께서 시간을 요청하셨으니까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듣고 이야기하십시다. 네. 네. 일단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 헌법이 그렇게 과거의 그 불행한 역사에 따라서 출범한 내용에 대해서 헌법기관화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 선거관리를 꼭 헌법기관만이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헌법 개정을 토론을 하실 때 과연 우리나라 법제에 어떤 것이 맞는가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대 소송과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치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선거 소송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21대 선거 소송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내용, 즉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취지에 제가 그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가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이런 투표지 같은 것들도 전부 정상 투표지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헌법기관의 또 책임자로서 나와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틀릴 수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하자. 이 부분은 이미 다 사실관계가 정리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선거관리 그 과실과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과를 하고 저도 국회나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제가 총장으로 와서 한 부분은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잘못을 한 것으로 봐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으니 그럼 부정선거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실까? 그 부분을 조목조목 놓고 제도 개선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국정원에서 그 부분을 의혹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그럼 니네들 서버가 해킹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응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정말로 부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0점, 50점, 70점 해서 결국 22대 국선을 지금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 지침도 일부 개정해서 이 선거 관리 절차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치러졌는데 문제는 21대 국선에서의 그 잘못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과거의 문제고 앞으로의 선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다가오는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를 저희들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책임지고 그걸 치러야 되는데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이 부분이 된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재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 관리 지침, 역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치렀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저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부정선거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 4월 2일 날 지금 실시되는 그 선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우려돼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의 그 부분을 하시고 과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그만 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말씀은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렇게 들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윤건영 간사께서 부정선거 관련한 선거 부실 제도 관련한 청문회를 우리 행안위에서 선거가 공정하다 아니면 선거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청문회를 하자고 저한테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의논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을 정말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서 이 부분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거 어떤가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윤건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은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라는 망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살아가야 할 나라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론을 선정의 소재로 쓰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썩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은희 간사님 제안 충실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선전선동의 소재로 써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도
이건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그게 선전선동에 놀아난 이게 같이 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라는 건 좀 망령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정선거 망령은 벗자. 충분히 동의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분 말씀 있으셨는데요. 마무리 이건 좀 짚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가 양당 간사들의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협의를 거쳐서 우리 행안위가 할 일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이 정치 체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하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있던 불신이 크게 달아 있다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말입니다. 정치적 상대, 경쟁 상대에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관, 우리 사회의 기본 룰, 시스템에 대해서 이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게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담당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선관위의 문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헌재를 파괴하라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법원 폭동까지 이르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선거 부정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선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도 주의 깊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실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진영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 심판관인 선관위, 심판관인 헌재, 심판관인 법원까지 공격하는 이런 이 사회적인 풍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말 배격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행안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문회든 이 현장 검증이든 얼마든지 하십시다. 다만 선동가들에게 놀아나는 국회가 될 수는 없다. 이 이야기가 저희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이만희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 참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본인의 생각을 너무 우리 의원들한테, 특히나 우리 여당 의원들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이 부정선거, 부실선거 관리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본인의 생각이 드셔보십시오. 나도 그게 더 들었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 참기 어려웠지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도 정당이 해야 될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광장에서 정당이나 저도 위원장 유튜버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 받아가지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본인 의사를 이야기하세요. 본인 의사를. 왜 그걸 본인 의사를 이야기하시라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본인 이야기하십니까? 생각이에요. 위원장님의 의사진행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해결하면은 듣기 싫어도 위원장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위원장님 얘기를 듣기 좋았어요. 웬만해야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적어도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고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께서도 근데 본인께서 광장의 얘기다 아니면 본인의 얘기를 주장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도 정 발언하시고 싶으면 앞으로 질의 시간도 시간 넣어서 하십시오. 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이만희 의원님이 위원장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 마세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예?
위원장 이만 시켜주세요. 의원님. 시켜주세요. 존경하는 이만 의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자기 시간 넣으셔가지고 공평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오늘만 하더라도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심판관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이렇게 경론이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선거 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이렇게 있으므로 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해소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적절한 그런 어떤 노력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런 우려를 오늘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까라는 우려를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문제가 거의 그냥 소수였습니다.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선관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다수 국민들은 선거 제도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신뢰했었습니다. 근데 그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했던 분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서 선관위를 군인을 보냈다? 그럼 이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겁니다. 지금요, 이 향후 부정선거 있었는데 없었는데 이 논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 안 됩니다. 이게 큰 답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것만 믿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오늘 더 걱정은 이게 확산이 계엄 이후에 이제 여야 정치권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이거 앞으로 이제 이게 언제 지지자들을 이게 정치권으로 번지면요. 이제 소수가 아니고 유튜버 차원을 넘어서 정당 이 폭이 확대된 겁니다. 이제. 서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이걸 정말 어떻게 향후 지혜롭게 이게 청문회 하면 해결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걱정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들 생각처럼 국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와 자괴감이 들고 정말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만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 드리다가 말았는데 윤석열 탄핵 심판 7자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도태우 변호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부정선거론자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헌재 대통령 변론에서 대통령을 변론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도까지 있냐 하면은 저 재검표 날에 오전 일찍, 아침 일찍 선관위가 위조 투표함을 막 들여보내는 정황을 법원 경위가 보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했다는 보도 정황까지 들어보신 적은 없죠, 총장님?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대법원 소송 중에 그랬다는 겁니까? 예, 소송으로 다루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판결문만 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위조 투표지가 대법원 소송 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통령 변론이라는 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주장을 하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요. 그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웃지만 이걸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이 어디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화면에 나오는 언론사가 스카이데일리라고 단독 보도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PPT 보시면, 예. 이 해당 부처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우리가 웃어 넘기는 이런 찌라시 같은 신빙성 없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탄핵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보면서 수준이 낮아도 저렇게 낮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매체는 아주 허위, 조작, 날조, 그리고 부정선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금도 진행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차장님, 이거 지금 수사 의뢰돼 있거든요.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의뢰하시고 지금 이런 논란 때문에 총장님, 우리 선관위 직원들도 사이가 굉장히 많이 저하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선관위가 마치 부정선거의 온상처럼 되고 국가가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근데 답답한 건 사실 부정선거 주장은
민주당 측에서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주장은 이 선거 행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했다는 그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결과가 뭐 아무튼 뭐 부정이든 뭐 잘못돼서 민주당이 유리했다는데 대선에 진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참패했으니까 이쪽에서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거 논의로 하고요. 이거 선관위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장님.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거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대체 고민의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저희가 뭐 서버나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 소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뭐 그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관위가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고 심지어는 일부 처음에 제가 총장으로 봤을 때는 그 21대 국선 투표지를 한번 총장이니까 다 알아서 좀 맞춰서 확인을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투표지는 기본적으로 관할 선거위원회가 선거가 종료가 되면 봉인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적법 사유가 있을 때 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봉인을 해제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봉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 총장이 마치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내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으니까 좀 서버를 내가 직접 재검표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법적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버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의혹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부분에서 분명히 헌재 그 과정에서도 제발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그 서버 검증 좀 해주십시오. 법원 입장에서도 제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하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총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하인가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뭐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총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총장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병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네. 다 확인해 보고 싶죠. 네? 예, 아까처럼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예. 제 원래 속마음이 그래서 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광장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했더니 오늘 이제 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부실선거라는 이름으로 부정선거를 이제 회의장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시면 되죠. 그러면 총장님 말씀처럼 전부 검토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도 안 하면서 내용도 없으면서 부실선거다라는 이유로 부정선거를 이 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 선거사무종사원이 몇 명이죠? 저희 인원은 2,900명인데요. 실제로 선거가 벌어지면 사전 선거에 연인원 동원 인원이 투개표 사무원 11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투표 사무원 11만, 본선거 때 한 14만 정도, 그다음에 개표장에서 한 17,000, 한 2만 명 정도가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참관인이란 분들도 네. 사전 투표에 한 10만, 그다음에 본투표 때 한 14만, 거기도 한 20여만 명이 지금 동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60만, 70만 되는데 실제적으로 투개표 사무원, 소위 선거관리관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는 부분은 약 34만 명, 30만 명? 투개표에 참여하는 게 한 34만 명 30만 명 되고 절반 정도가 공무원이고 절반 정도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아니요? 예. 예. 지금
원래 그 법상으로 공무원, 즉, 예. 그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은행원, 공공기관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예. 그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뭐 그런 일반 시민들까지 지금 포함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당에서도 투개표에 전부 다 참여하잖아요. 그거는 참관인이죠. 예, 참관인. 예, 참관인 말고 예, 투개표 사무원은 정당 사무원과 예, 정당 이제 참관인을 가입자는 구분해서 투개표 사무원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당 예.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 그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실무를 두고 네.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뭐 정당에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 선거사무원도 배정하고 투개표 참관을 볼 수 있게끔 하고 다 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공당이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건 저는 국민의 힘이 이제 그것에 대한 판단이 너무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선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픕니다.